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2015년에 전용 42제곱미터를 7억 원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2024년 이 자리에 DH 퍼스티어가 완공됐고 전용 84제곱미터 시세가 30억 원을 넘었습니다. 물론 추가 분담금을 냈지만 그걸 빼도 수익이 15억 원 이상입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모 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 2018년에 조합 설립 기대감으로 5억에 매수했는데 안전진단 불합격으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현재 시세 3억 5천, 1억 5천만 원 손실. 재건축 투자는 수익이 클 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10년 이상 묶이는 돈, 불확실한 사업 진행, 추가 분담금 부담. 하지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전체 사업 구조, 수익 계산법, 그리고 투자할 만한 단지를 고르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자주 혼동되지만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단지 자체만 새로 짓는 거예요.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통째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낡은 주택가를 밀고 도로도 새로 내고 공원도 만들고 아파트도 짓는 종합 정비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차이를 보면 재건축은 조합원이 기존 아파트 소유자이므로 권리관계가 단순합니다. 재개발은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 상가 등 다양한 소유자가 얽혀 있어서 복잡합니다. 재건축은 사업기간이 평균 8에서 12년, 재개발은 10에서 15년 걸립니다. 사업 속도는 재건축이 빠르지만 재개발은 기반시설 개선으로 지역 전체가 탈바꿈하기 때문에 시세 상승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8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안전진단. 건축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대상이고 구조 안전성, 마감 노후도, 주거 환경 등을 평가합니다. 2025년 기준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완화됐습니다. 둘째, 정비구역 지정. 지자체가 해당 구역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셋째, 추진위원회 구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조합 설립 인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이 단계에서 조합이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다섯째, 사업 시행인가? 건축 설계와 사업 계획이 확정됩니다. 여섯째, 관리 처분인가? 누가 어떤 평형을 받을지, 분담금은 얼마인지가 결정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곱째, 철거와 착공. 이주가 시작되고 건물을 허뭅니다. 여덟째, 준공과 입주. 새 아파트가 완성됩니다. 이 8단계에서 투자 매수 적기는 조합 설립인가 전후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확인되고 아직 프리미엄이 완전히 반영되기 전이거든요. 재건축에서 돈이 되는 핵심은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새 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권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기존 전용 76제곱미터를 보유한 조합원의 감정평가액이 약 20억 원입니다. 새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25억 원이면 추가 분담금이 5억 원 하지만 새 아파트의 시세가 35억이면 분담금 5억을 내고 시세 35억의 아파트를 받는 겁니다. 기존 물건 감정가 20억 플러스 분담금 5억으로 총 25억을 투자해서 35억짜리를 받으니 차익이 10억입니다. 이게 조합원 입주권의 수익 구조예요. 핵심 변수는 두 가지.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그리고 새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클수록 수익이 커집니다. 감정평가는 토지 지분이 큰 저층 대단지일수록 유리합니다. 분담금은 재건축에서 가장 무서운 변수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추정치와 실제가 수억 원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분담금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새 아파트 건축비 플러스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 수익을 빼고 남은 금액을 조합원 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반 분양 수익입니다.
일반 분양가가 높으면 수익이 많이 들어오니까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고 분담금이 커집니다. 2025년 기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예상 분담금을 보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잠실주공 5단지 4에서 6억, 대치 은마 3에서 5억, 여의도 10억 3, 4억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을 준비 못하면 입주를 못합니다. 분담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 규제에 걸릴 수 있어요. 투자 전 분담금 납부 능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개발은 재건축과 다른 투자 방식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구역 내 빌라나 단독주택을 사서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겁니다. 재개발의 장점은 진입 가격이 낮다는 것입니다. 서울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2, 3억에 매수해서 완공 후 10억 이상 아파트를 받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은 거래가 제한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매수 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후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때는 아직 거래 제한이 없고 사업 진행 가능성도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니까요. 재개발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할 것, 토지 지분이 있는지. 빌라를 살 때 건물만 사고 토지 지분이 없으면 조합원 자격을 못 받습니다. 등기부등본을구에서 토지 지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에 사업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단지를 보겠습니다. 재건축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 아파트 단지들 1980년대 후반 건설 1만 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현재 시세가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5, 6억 수준으로 강남 재건축 대비 진입 가격이 낮습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에서 14단지 총 2만 6천 세대. 학군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어서 재건축 완료 시 시세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개발은 성동구 금호동, 용산구 한남동 일대가 주목됩니다. 두 지역 모두 강남 접근성이 좋고 한강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입지입니다. 특히 용산 한남 재개발 구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주공 1에서 10단지가 재건축을 본격 추진 중이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통과되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재건축 투자의 리스크를 반드시 알고 들어가세요. 첫째, 사업 지연. 평균 10년이지만 20년 넘게 걸리는 단지도 있습니다. 서울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논의가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됐는데 2025년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둘째, 안전진단 불합격. 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합격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불합격하면 재추진까지 최소 2에서 3년 걸려요. 셋째, 분담금 폭탄. 추정치보다 실제 분담금이 수억 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건설비 인상이 주 원인입니다. 넷째, 부동산 규제 변화. 정권에 따라 재건축 정책이 180도 바뀝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분양 가상한제 등이 수시로 변합니다. 다섯째, 조합 내부 분쟁. 시공사 선정, 설계 변경, 분담금 배분 등을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수년간 멈추기도 합니다. 이 5가지 리스크를 감안하면 재건축 투자금은 최소 10년간 묶여도 괜찮은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재건축은 구축 아파트를 사서 신축 아파트를 받는 투자입니다. 수익이 클 수 있지만 10년 이상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투자 적기는 조합 설립 인가 전후. 주목 지역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탄력받는 서울 대규모 구축 단지들입니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토지 지분이 큰 저층 대단지, 사업 진행이 확실한 단계의 물건을 고르세요. 그리고 절대로 대출을 끌어서 하지 마세요.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면 이자만으로도 수억 원이 나갑니다. 재건축 투자는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 자산 형성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 뷰파인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